지금 이제 계속 변화되고 있는 이런 입시 제도 속에서 특히 이제 내신이 조금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비 중일 전략을 설명하게 된 초등관 김민지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이제 자유학기제 학년제 변화와 내신 준비를 위한 예비중 로드맵, 그리고 KNS 예비중 학습 프로그램과 마지막으로 이제 중등에서는 어떻게 내신을 이제 준비하는지 그 프로그램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계속 변화되고 있는 이런 입시 제도 속에서 특히 이제 내신이 조금 관건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내신이 또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이제 그런 변별력을 위해서 또 이제 생활기록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뭐 논술이나 면접을 이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특목고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이런 특목고와 같은 학교들을 좀 더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진학을 위해서는 중3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영어와 그리고 꾸준함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등을 내신을 위해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유학기제 학년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그냥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동안 지식이나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이들이 참여형 수업을 이제 실시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강의나 그리고 암기만을 요구하는 그런 수업보다는 이제 토론으로 본인의 생각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더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요. 좀 자유학기제나 학년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수업은 보통 오전은 이런 교과 위주의 수업과 오후에는 이런 참여형 활동형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학기제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자유로 지필평가가 없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년제는 이제 1년 동안 지필평가가 없는 이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학기제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첫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2016년에 이제 전국 중학교 실시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졸업반은 불가한 상태에서 1, 2학년만 자유학교제 교육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학기제를 이제 시행을 해보니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피드백들이 들어와서 이제 학년제로 이제 넓혀가게 됐는데, 2018년에 이제 희망학교 중심을 운영하게 됐는데, 그 첫 해부터 거의 50%에 달하는 이제 학교들이 거의 다 실시를 했고, 그리고 3년 뒤 2021년에 거의 91.1%의 학교가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학년제와 학기제에 대해서 또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슨 변화이냐면 2025년도에는 자유학년제가 폐지가 되고 학기제로 다시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현 5학년 학생들이 중1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봤더니 성과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점차 확대를 했으나 또 그 안에서 여러 단점들이 생기면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점의 이유로는 이제 아이들이 그 진로를 탐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그 지필평가를 아무래도 1년 동안 아예 보지 않다 보니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갑자기 보려고 하니 그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평이 있었어서 다시 학기제로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23년 지금 현재와 내년까지는 사실 학교 재량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벌써 서울중학교는 약 43%의 학기제가 실시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단대부중, 대명중, 대왕중, 역삼중, 휘문중 등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등에서 정리를 해주신 것들을 조금 갖고 와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구룡중, 단대부중, 대명대왕, 뭐 대치도곡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이미 지금 현재 그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서 지필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변화로 인해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예비중일을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특히 현재 6학년 학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5학년부터 해서 지금의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제가 그 로드맵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잡은 예비중일 대비 로드맵으로는 내신과 고교 학점제 이런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럼 우선 잠깐 이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우선 고교 학점제라는 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이제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 이제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단순하게 대학교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그 학점을 취득해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 학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 수업이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신과 고교 학점제로 어떻게 예비중일을 이제 준비하나요? 우선 내신 대비로는 제가 어휘, 문법 그리고 IB 통합 독해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 대비로는 이제 IB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내신 대비와 고교 학점제의 IB가 합쳐져서 융합형 로드맵으로 이제 탄탄한 예비중일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고교 학점제 내신이 어쨌든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제 서술형, 논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좀 더 이제 증명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IB 수업에서의 토론과 그다음에 라이팅 같은 것들이 그 이제 그에 부합하는 이제 그런 수업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플러스로 절대평가가 있는 것들까지 지금 현재 우리 초등 아이들은 중1까지의 아이들은 다방면에서 완전히 실력을 다 탄탄하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플러스로 내신과 고교 학점제의 융합형의 로드맵이 꼭 필수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신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어휘부터 이제 드릴 건데요. 어휘는 첫 번째가 이제 품사 구분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품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저희 초등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시험에서도 뭐뭐한 아니면 뭐 그냥 이름 그리고 뭐뭐하다라는 명사형용사 동사 구분을 제대로 안 하고 외우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한 단어 암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여기 보시다시피 각 문장 성분마다 담을 수 있는 품사가 너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문장 이해와 문장 쓰기를 위해서는 정확한 품사 구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시에서 보시면은 글씨가 혹시 보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어폰이 있다라는 문장인데 여기에 유저라는 단어만 보고서 유즈가 있으니까 동사이네 그러면은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이어폰을 이용한다 사용한다 라는 전혀 다른 뜻의 문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해서 얘까지가 다 주어고 have가 동사이므로 그럼 사용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정확한 문장을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똑같이 품사 구분인데 예를 들어서 I went home 그리고 I went to home이라는 문장과 I went to my home이라는 세 가지의 문장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다 알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home 앞에는 to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영어를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건데 정확히 물어보면은 그에 대한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home이라는 것은 부사, 명사 모든 품사를 다 가질 수는 있지만 이제 명사일 때는 앞에 뭐 한정사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to를 쓸 경우에는 home이라는 부사와 같이 쓸 수 없다. 이런 정확한 의미와 설명을 아직은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가 아직 안 되는 편이라서 아이들이 문장을 쓸 때에 좀 가끔씩 이런 것 때문에 알면서도 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정확히 품사를 구분하면서 쓰는 것이 이런 라이팅과 문법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의 두 번째로는 한글 뜻 이해하며 암기. 사실 또 아이들은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친구들은 단어도 100점 맞고 잘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이해를 전혀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문장에서 적용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다 까먹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영어와 한글이라는 것은 암기는 했지만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했다 보니 사용하지를 못하고 결국엔 본인 걸로 만들지 못해서 휘발성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이제 인포즈가 부가하다면 부가하다의 뜻이 뭔지 사전에서 국어 사전에서까지 찾아서 뭐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겨 부담하게 하다라는 것을 이제 찾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그냥 서치만 하고 끝나면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어장을 활용하는 걸 적극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단어 뜻을 쓰고 영어 쓰고 그 한글 뜻까지 이해 안 가는 거는 같이 써놔라 라고 해서 이제 여러 번 적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이제 밥 먹을 때나 길 갈 때나 그냥 잠깐 쉬는 시간에나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단어장을 연습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문법으로는 정확한 용어 이해, 요거는 정말 필수예요. 우선 품사부터 특정 어려운 용어까지 이해를 정확히 해야 이제 그냥 단순하게 문법 문제 푸는 데에만 이용이 아니라 이제 뭐 이제 라이팅을 하든 그다음에 독해를 하든 리스닝 이제 스피킹 등에도 굉장히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투부정사라 하면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라는 형태는 이제 아이들이 암기하는 거는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부정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뜻을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부정사가 붙은 것들은 품사가 하나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문장마다 여러 다른 품사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처럼 생겼지만 다른 역할도 가능하구나 라고까지의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의 정확한 그 풀이 이해가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부정사라고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에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접근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풀이도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서술형 같은 시험에서도 뭐 투부정사를 이용하여 영작하시오 이렇게 주어진 단어가 없는 경우 혹은 이제 주어진 단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투부정사가 뭐지? 여기서 막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본인이 여태까지 공부를 해서 이제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 투부정사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역할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이해가 덜 되었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용어 이해도 필수다. 다음 이제 문법 개념 암기입니다. 사실 이제 뭐 영어가 언어기는 하지만 수학처럼 그런 문법들을 이제 공식처럼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공식을 암기해서 문장에 대입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정확한 문장 쓰기, 문제 적용, 독해를 위해서 암기가 필수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이들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렇게 개념 노트를 한번 쫙 작성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이제 작성 후에 풀기 때문에 본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문제 적용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 다음 이제 IB 통합 독해라는 건데요. 우선은 IB 통합 독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하는 독해에서 문제 풀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IB가 같이 융합이 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은 첫 번째로는 구문 독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빠질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6학년, 5, 6학년 같이 고학년 친구들은 문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구분해내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서술어 구분하면서 끊어읽기. 사실 이제 문장 속에서도 주어 동사만 구분을 해도 문장을 해석하는 데에는 거의 절반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문 암기. 이제 사실 이제 또 본인이 문법에서 배웠던 중요 구문들을 이제 독해에서도 계속 이제 적용시키면서 문장을 해석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키워드 문단 정리입니다. 우선 아이들이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게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큰 틀을 보는 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수업을 직접 해보니 이거 문장 하나하나는 해석을 하는데 그럼 이 문단의 내용은 뭘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 했을 때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틀을 보는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문단마다의 중요 단어들, 키워드들을 좀 표시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옆에다가 문단 정리들을 좀 많이 해주면은, 연습을 많이 해주면은 나중엔 문단이 보이고 지문 전체가 보이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제 쉬워질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확장형 독해인데요. 확장형 독해라는 것은 이제 단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통 리딩 책을 보면 지문 읽고 그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장 내에서도 중요한 단어들, 우선 이제 중요 단어들을 이제 보고 또 이제 단어들마다도 여러 품사가 있고 여러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맞춰서 그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문맥에 맞는 단어에 대한 유의어는 무엇인지까지 이제 단어의 폭을 더 넓혀서 여러 단어들을 계속 노출을 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식어고 쓰인 이유, 중요한 구문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이제 관계대명사 절이든 이제 꾸며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특정 단어를 꾸며주는지, 그러면은 그 단어를 꾸며줌으로 인해서 얘에 대한 추가 설명이 더 붙으니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확장 질문인데요. 우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동물들의 식물 비축 방법이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떨까? 인간은 예전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음식들을 저장해 왔을까? 어떻게 기술이 발전했을까? 현대 기술에는 뭐가 가장 좋을까? 라는 아이들과의 이런 짧은 디스커션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IB 통합형 수능 독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정확히 문제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장 분석과 정확한 해석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내용의 이제 배경 지식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확장 질문을 하며 디스커션 하는 것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 내신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 이제 IB라는 것은 배경 지식, 이제 사고력 확장, 그리고 심화 토론 및 라이팅이라는 것인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주제를 계속 접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나누고 논의를 하고 논의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이들이 거기에 꼬리를 문 질문들과 내용들을 리서치하고 그 리서치를 기반으로 스스로 또 라이팅을 하고 발표하고, 이런 IB 수업이라는 것은 결국엔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그다음에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의 좋아하는 뭐 취미는 뭐니? 해가지고 뭐 좋아하는 것은 나는 뭐 클라이밍 하는 것이다, 배드민턴 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정말 간단한 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레벨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잡지에 실린 만화, 유엔의 지속 가능한 목표, 다양한 이제 매체를 통해 빈부격차, 의학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이런 이제 어려운 주제까지 같이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내신과 고교 학점제의 대비가 이제 더해져서 이런 융합형 로드맵으로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제 탄탄하게 영어 실력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예비 중위를 보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로 이제 특히 변화한 자유학기제로 인한 중1의 지필평가 대비와 그다음에 내신 있는 문법, 독해로 내신 완벽 준비, 그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다양한 주제에 IB를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의 관심 분야를 미리 접하고 탐구하고 찾아내는 능력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가서 참여형 시험과 수행평가에 대한 대비도 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이랑 논리력 향상으로 이제 고교 학점제 내신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IB 수업과 단순한 이제 내신 그런 수업이 아니라
특히 특목고와 같은 이런 심화 토론이랑 영어 텍스트, 영문학 텍스트 자체를 가지고 또 저희가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목고 진학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에서 잠시 이제 나왔던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봤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6학년, 즉 이제 예비 중일 프로그램이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레벨과 시간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6학년은 어드밴스, 챌린지, 엑스퍼트, 의대반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일은 월금 아니면 화목으로 주 2회이고 당연히 주 1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는 3시 반부터 6시 20분,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의대반 같은 경우는 6시 40분부터 9시 반까지만 진행이 되고 나머지 반은 이제 2부 다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은요. 저희가 현재 단어 테스트 10분, 리딩 시간, 그래머, IB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리딩, 그래머, IB를 각각 2번씩 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우선 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어장을 사용하고요. 플러스로 핸드북 단어장이라고 해서 저희 리딩 교재에 있는 중요 단어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발췌해가지고 핸드북에 넣어서 둘이 합해서 총 40개의 시험을 매번 올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총 80개의 단어 시험을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만약에 패스가 안 되면 남아서 재시험 관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문법은 저희가 이제 1년치의 로드맵이 있어요. 우선 봄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용어 익히기, 여름학기는 문법의 여러 유형을 익히기, 가을학기는 주관식 연습, 서술형 연습이고요. 마지막 겨울 때는 내신 유형 문제를 접하면서 특히 이제 6학년은 강남권 중학교 내신 기출 문제풀이 수업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문법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요. 우선 이제 요 교재에서 나온 개념 설명을 꼼꼼히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는 추가적인 필기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개념 문제, 그 설명에 들어간 후에 아이들이 이제 그런 쉬운 문제들도 사실 선생님들이랑 같이 풀어보면서 그런 오답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요 개념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숙제에서 과제에서 아이들이 개념 노트를 정리하게끔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아직은 조금 자기 주도적으로 복습을 계속하는 이런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숙제로 나가면서 이게 계속 이게 개념 부분을 쓰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쓰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쓰고 다시 머릿속에 넣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요 숙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숙제가 끝나서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 일주일 뒤에 각 챕터별로 리뷰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근데 리뷰 테스트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개념 노트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도나 암기가 굉장히 필요해서 저희가 시험에도 이제 개념 문제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로드맵에 맞춰서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가을 학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술형을 좀 더 익히는 이제 학기인 거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1, 2, 3번부터 서술형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객관식 문제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유형은 계속 노출을 시키되 서술형도 연습을 시키는 이런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선생님께서 틀린 부분들은 같이 학생들과 풀이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아까 이제 겨울 학기 때 진행된다던 예비 중에 그 강남권 학교 내신 기출 문제 풀이인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사용했던 부분이고 이때는 저희가 이제 그 학교들을 거의 이제 뭐 10개에서 11곳 정도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을 직접 이제 학원에 와서 문제를 풀게 하고
풀이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미리 실제 시험에 접하면서 이제 유형에 익숙해지고 대비를 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연습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유 학년제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다가 갑자기 또 학업을 이제 이어가고, 그리고 아무리 잘하는 아이여도 이런 시험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점수가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 때부터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연습시켜서 보내고, 이제 중등 가서도 그것에 너무 당황하지 않고 잘 이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려는 마음에 저희가 조금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단어들, 토플 교재 각 챕터별 단어장도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플 유형별 설명, 그리고 푸는 전략도 같이 설명이 됩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 문제 푸는 거엔 또 익숙하고, 그런데 가끔 해석도 잘하고 뭔가 이제 뭔가 틀도 잘 잡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게 오답이 나올까요? 하는 경우 중에서도 이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 안에서도 어떤 건 또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되고, 어떤 거는 또 지문을 먼저 읽으면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형 푸는 전략까지도 같이 설명이 들어가고요. 다음 이제 저희가 KNS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5문장 직독직해까지 같이 갑니다. 저희가 핸드북 안에다가 자체 교재 내에다가 이렇게 5문장을 이제 넣어 놓는데요. 이 5문장은 그냥 아무 문장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 이제 리딩 교재에서 배우고 있는 그 지문에서 5개를 뽑아가지고 직접 이제 과제로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냥 말로 하는 이제 해석은 사실 수업 시간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기회가 많이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숙제로 직접 쓰면서 연습하고,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주어 동사 찾고 끊어 읽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수식어구 때문에 먼저 해석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시키고 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채점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마지막 수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확장형 독해와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IB 통합으로 확장 질문과 배경 지식 이해를 위한 확장 질문과, 그다음에 문장을 하나하나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수능형 독해가 더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학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아이들이 만족을 하는 또 수업 중에 하나인데요. IB 수업으로 이제 다양한 주제로 배경지식, 사고력 확장, 심화 토론으로 라이팅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과 이런 디스커션을 한 후에 아이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포스터들을 만들어 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제 환경 파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제시, 제안 이런 것들로 이제 아이들이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또 혹은 숏스토리로 이제 라이팅을 작성해서 이런 아웃풋들을 내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의 기타로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초등생들이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아직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는 또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단어 시험 패스할 때마다 스탬프 찍어주는 거, 그리고 복학킹, 어치먼트 테스트, 달러데이 해서 이제 뭐 몇 개를 모으면은 이제 과자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제 특히 어치먼트 테스트 같은 경우는 레벨별 1등당 치킨 기프티콘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비 중일 프로그램, 저희 KNS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중등에서는 어떠한 내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는 이제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등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같이 듣고 받아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교과서 분석, 본문, 단어 암기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내신 기초,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 모의고사 피드백, 그 다음 기출문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내신 비틈까지 완벽히 차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전 보강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신 프로그램들은 사실 정규반은 일시정지되고 나서 내신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다시 순차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등의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전 시간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는 테스트인데, 자, 이 부분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실제 기출 문제들을 조금 반영해서 문제들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역상 중에 2023년도 2학기 중간고사 기출에 어법상 알맞은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 중등 리뷰 테스트에서도 틀린 부분을 여러 개 골라서 다 고치시오까지 이제 아예 꼼꼼히 이제 잡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구룡중 같은 경우도 서답형으로 이제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문제까지도 같이 선생님들이 리뷰 테스트에 반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학교의 기출 문제들에 나오는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초등 때부터 중등까지 계속 학원 내에서 정규 수업에서 이제 노출을 시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아이들이 시험 볼 때 더 많이 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매주 1회 문법 시간 내에 기출문제 풀이 후 결과 문자까지 전송을 해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중등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신 플러스 고교 학점제 융합형 프로그램 로드맵으로 이제 준비를 한다면은 아이들이 이제 다방면으로 지금 영어를 완전히 실력을 다 쌓아놓고 중등에 가서 훨씬 더 이제 꼼꼼히 이제 그 다음에 탄탄하게 더 많이 쌓을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고등학교 진학까지도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봅니다.